네, 지난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꽤 많은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지난해 총선 압승했을 때보다도 지지율이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선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요. 동별로 지금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처음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직후에는 구청별 결과로 추정을 했었는데 YTN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동별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구분해서 분석했는데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게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타난 화면은 사전투표만 분석한 겁니다. 파란색이 민주당이 앞선 곳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이 앞선 곳인데요. 서울 시내 424개 동이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파란색, 당시 박영선 후보가 앞선 곳이 189곳, 빨간색, 당시 오세훈 후보가 앞선 곳이 235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최종 결과처럼 압승을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사전투표에서는 절반의 동에서 박영선 후보가 앞섰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본투표와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본투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본투표에서는 온통 빨간색입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확연히 드러나죠. 단 한 곳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앞섰는데 바로 박영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구로 3동입니다. 본투표에서 박 후보가 참패한 거죠. 당시 사전투표 직후에 박영선 후보 측에서 사전투표에서 이겼으니 본투표도 노력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물론 최종 결과와는 달랐지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자, 화면만 봐도 지금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이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한두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60대 이상의 사전투표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 총선과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동별 선거 결과를 통계학적 회귀 분석 방식으로 분석한 건데요. 이 역시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60대 이상의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선거에서 이겼던 지난해보다도 선거에서 졌던 올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화면 보시면 60세 미만에서는 지난해 총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는데 60세에서 70세 사이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참패했는데도 60세 이상 사전투표가 특이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이 결과를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영향을 준 거로 해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그게 뜻밖이었는데요. 21대 총선에서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정투표의 우려로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안 나가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 제기된 보수 정당의 사전투표 조작설이 재보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국민의힘 이런 성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겼던 서울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겼던 서울시장 재보선을 비교해보면 이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국민의힘 성향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학적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동별 인구를 연령별과 성별로 분석해서 경향을 살펴본 건데요. 이 비밀투표라서 실제로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선거에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선거의 사전투표 성향을 분석했을 때는 정당에 따라 본투표와 사전투표 성향이 엇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재보선에서 주목받았던 것 중 하나가 20대 남녀의 표심인데요. 이 회귀 분석 결과 20대 남녀의 지지 성향이 달랐던 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령별로 남녀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30대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을 표로 그린 결과인데 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지만 40대와 50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약했고 반대로 30대와 6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남성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성이 연령별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는 다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빨간색의 여성은 오른쪽 위로,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조금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란색 남성은 오른쪽 아래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 민주당 지지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취업난을 겪었던 20대에서 특히 남성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체감하지 못한 것을 이 투표로 표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분석에서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도 일부 연령층에서 지지 성향이 확 바뀐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연령층이 존재한다기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지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치부 이정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